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최고의 보험 전문가 세 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들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보험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보험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입니다. 아니, 근데 보험으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궁금해요. 보험은 아플 때 이제 진단금을 받는 게 그런 게 보험 아닌가요? 근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MC는 혹시 한 달에 저축을 많이 하세요? 저요? 왜 네. 갑자기 제 저축을? 사실 나갈 돈도 많아서 저축을 그렇게 잘은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럼 알려주세요. 이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실 정보 있으세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내가 저축을 하려면 지금 당연히 쓸 돈도 없잖아요. 네.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를 만들어야 되려면 뭐 투잡을 하시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생활비에 점검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지출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돈을 더 벌든가 아니면 지출을 통제해라라는 말씀이신데 그쵸. 지출 통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지출 통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시간을 다 해도 사실 모자라요.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드리겠지만 네. 지출 한 달에 차지하는 가계 소비,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험료예요. 그럼 이 보험료를 줄여가지고 이걸로 모아가지고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험금 통제를 통해서 네.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수입을 늘리는, 그래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박성원 전문가님은 저축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보험 가입을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사실 가입을 하다 보면 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담보나 그런 특약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들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들이 대부분 뭐 지인을 통해서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정확한 그런 보장 분석 없이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들 하게 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이 보장 분석을 통해서요, 내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 보장 담보이고 특약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최적의 보험료,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은 내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도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희가 많은 사례자분들 이제 통해서 리모델링한 결과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약되는 돈으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뭐 그렇게 저축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저축이 노후 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월보험료가 줄어드는 개념도 있겠지만 잘못 가입한 보험을 중도에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물론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것을 새로운 이제 신규 보완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알려주세요, 빨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우선은 일차적으로 없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잘 가입한 거는 유지하게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신규의 상품을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의 연령이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신규의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연령에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약 환급금과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원래 투입된 보험 상품의 재원이잖아요. 네. 그 재원을 다시 또 보험 상품에 투입을 한다면 이 또한 손실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월 보험료도 줄이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으로 새로 가입하는 보험료도 줄이고 뭐 이중으로 재테크가 된다라는 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 얼마 전에
그 한 달에 보험료 한 50만 원 줄여드린 고객이 있었어요. 오. 20년 동안 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원하고 기존에 이제 나입했던 보험료를 해지하면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2억 정도의 연금 자금을 마련해드린 와. 고객들이 있었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여기에다가 그 추가 납입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줄여진 이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연금을 준비하고 또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죠. 이 해지 환급금을 내가 새로 가입하게 된 이 연금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납입 보험료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지만 네. 보장은 기존 거보다도 보장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미래에 꼭 준비해야 할 연금 재원까지도 같이 준비하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셔서 발생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그냥 뭐 대부분은 대출을 갚으신다거나 여행 자금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을 때에 신규로 뭔가 보완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떨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꽁돈의 개념으로 이걸 사용한다기보다는 자금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고 있진 않은지 또 어떤 불필요한 곳에 또 새고 있는 자금이 없는지 내 노후 자금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저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연금을 준비를 한다는 거, 특히 보험을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두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요. 그 작은 금액이지만 어쩌면 내 노후, 앞으로는 내 어떤 목적 자금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부면들에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빠른 판단을 하시고 또 빨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거를 좀 유의할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에 이 비과세 한도라는 게 축소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한 명당 일시납 한도는 1억 원 한도까지, 그리고 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추가 납입 금액을 포함해서 150만 원까지가 비과세 최대 한도입니다. 네. 그런데 과거 17년도 이전에는 그런 제한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 저축보험을 판매를 할 때에도 그리고 가입을 하실 때에도 더 이상의 이제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조금 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때 불이 나게 이제 가입을 하셨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걸 또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축을 지금 조금만 미룰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의 마음도 미뤄지는 거지만 제도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준과 혜택,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도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조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걸 바로바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같이 저축 같은 것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은 꼭 조금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투자는 이제 기간에 대한 투자도 있고 금리에 대한 투자도 있잖아요. 네. 금리가 높은 거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모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거기에 따른 저축 방법도 틀리고 상품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이 재테크 방법이 맞는 것지를 점검을 해주시고 단기는 저축, 장기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지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내가 새는 돈이 없는지 새는 돈을 모아가지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굉장히 큰 금액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는 바가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전문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새는 바가지 맞고 기간에 대한 투자, 금리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유념해 두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절약되는 돈을 이게 꽁돈이다 생각하면 막 쇼핑하고 여행 가고 그렇게 지르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이 절약된 돈을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저축을 하는 게 현명한 소비 습관이고 방법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으로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해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답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